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의 습관을 바꾸는 방법, 신경체계 조건화 6가지 스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신경체계 조건을 하는 첫 번째 스텝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지 당장 찾아내라 였고요. 두 번째, 신경체계 조건화 정복 두 번째 스텝, 지렛대 효과를 활용해서 지금 변하지 않는 것에 끔찍한 고통을 연결시키고 지금 당장 변하는 것에 어마어마한 즐거움을 연결하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신경체계 조건화 그 다음 스텝, 세 번째 스텝은요, 부정적인 패턴을 중단시키기였죠. 우리가 만약 지금까지 해온 대로 반복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얻었던 것만을 얻게 될 것이다. 결국 우리의 패턴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습관을 끊고 싶다면 그 패턴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 내용 계속 이어가 볼게요. 어떤 사람의 패턴을 중단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들이 예상치 못했던 일, 즉 그들이 경험했던 것과는 아주 다른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패턴을 중단시킬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흔히 겪는 좌절감, 우울감, 압도당하는 느낌 같은 일종의 패턴들을 중단시킬 수 있는 재미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요? 만일 계속 과식하는 습관을 중단하고 싶다면 좋은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실천만 할 수 있다면 틀림없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앤서니 라빈스는 장담합니다. 이런 거예요. 식당에서 자신이 과식한다는 것을 알아차린 순간 벌떡 일어나 방 한가운데로 가서 자신이 조금 전까지 앉아 있었던 빈 자리를 가리키며 이 돼지 새끼야 라고 있는 힘껏 외치는 겁니다. 정말로 이런 행동을 공공장소에서 두세 번 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절대로 과식하지 않을 거라고 앤서니 라빈스는 장담합니다. 여러분은 이 행동에 이미 아주 큰 고통을 연결시키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공공장소에서의 창피함, 당황스러움, 그 경험이 뇌 속에 확실히 뿌리박힐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패턴을 깨는 방법이 과감할수록 효과는 더욱 커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습관적인 패턴을 깨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그 행동이 일어나자마자 즉시 해야 한다는 것이래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떤 사람의 패턴도 그것을 여러 번 중단시키고 다른 패턴으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패턴으로 바꾸면 거의 모든 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앤서니 라빈스는 이렇게 덧붙여요. 패턴을 깨는 또 한 가지 괜찮은 방법이 있다. 그것은 그냥 그 습관을 딱 중지하는 것이다. 만일 어떤 습관적인 패턴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면 그 신경회로는 점차 약해질 것이다. 일단 신경회로가 연결된 것은 뇌 속에 길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길은 서서히 지워질 것이다. 어떻습니까? 이 방법도 괜찮지요? 아까 과식을 막기 위해서 공공장소 식당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보다는 좀 더 덜 민망한 쉬운 방법 아닌가요? 그냥 자신이 갖고 있던 패턴을 중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중지하는 것이 한 번으로는 안 되겠지만 몇 번 반복하면서 스스로를 조건화하면 결국 우리는 어떤 습관이든 바꿀 수 있다고 앤서니 라빈스는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 볼까요? 신경체계 조건화 정복 네 번째 스텝, 이제는 힘을 주는 새로운 대안을 창조할 차례입니다. 이 네 번째 단계는 오랫동안 지속될 효과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화를 시도하다가 중단하거나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고통에서 벗어나고 즐거움을 주는 새로운 대안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래요. 과거의 행동 패턴이 깨지고 난 뒤에 우리의 뇌는 자동적으로요,
자신이 원하는 감정을 줄 수 있는 대안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끊고 나서 살이 찌는 거죠. 그들의 뇌는 같은 정도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건데요. 그 방법이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새로운 행동이나 감정을 선택할 때 그것을 무작위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낸시 만이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요, 마약 중독자들이 치료 과정에서 어느 정도 회복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대요. 그 연구에서 행동 대안을 갖는 것이 아주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조사 대상은요, 사법제도, 즉 처벌과 같은 외부 압력에 의해서 마약을 끊도록 한 그룹이었습니다. 외부적인 압력은 사실 오랫동안 지속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지요. 이 첫 번째 그룹에 속했던 사람들은 외부 압력이 사라지자마자 다시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요, 진정으로 마약을 끊겠다고 내심 결심한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의 지렛대는 내부적인 것이었죠. 그들의 행동 변화가 훨씬 더 오래 지속되긴 했는데 오래 간 사람은 2년 정도 마약을 완전히 끊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약에 다시 손대게 만든 것은 그들이 받았던 엄청난 스트레스였대요. 그들은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종종 고통을 피하고 즐거움을 찾기 위해 마약을 복용하던 습관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담배를 오래 끊었다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불쑥 담뱃갑을 찾고 그렇게 다시 담배를 피기 시작하는 것과 똑같네요. 왜 그렇게 해야 했을까요? 그들은 과거의 신경회로를 대체할 대안, 즉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무언가를 할 그 대안이 없었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요, 마약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것보다 더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을 찾은 그룹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인과 깊고 충만한 관계를 갖거나 영적인 각성을 하게 되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가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마약에 다시 손을 대지 않았고 대다수가 평균 8년 이상 그 상태를 유지했대요. 이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새로운 습관을 만든 다음에는 기존의 행동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갖는 것,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대안을 갖는 것이 굉장한 도움이 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5번째 스텝으로 넘어갑시다. 신경체계를 조건화하는 5번째 스텝. 이번에는요, 새로운 패턴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조건화하는 겁니다. 조건화란 일단 만들어낸 변화를 오랫동안 지속되도록 확실하게 해주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을 조건화시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그것이 뇌 안에서 신경회로로 자리 잡을 때까지 무조건 반복하는 거죠. 어떤 습관이건 행동이건 간에 반복하면 됩니다. 만일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대안을 발견했으면요, 그 방법이 고통을 없애주고 즐거움을 빨리 얻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그것을 반복하면 됩니다. 만약 반복하기가 어렵다면 이것도 괜찮다고 하네요. 앤서니 라빈스는 조언합니다. 그 대안을 계속 실천하는 상상을 하는 것. 그렇게 상상을 하면은요, 우리의 뇌는 원하는 결과를 생산해주는 새로운 방법으로 꾸준히 회로를 연결하기 시작할 거랍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 과거의 행동 패턴으로 쉽게 돌아가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생생하게 상상하는 것과 실제로 경험한 것의 차이를 구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거는 여러 차례 밝혀진 사실이기도 하지요. 조건화가 일단 되고 나면은요, 우리의 뇌는 자연히 이 새로운 길을 따라 여행하게 됩니다. 혹시 과거의 습관적인 상황을 다시 접할 수도 있겠지만 어렵지 않게 통과할 수 있죠. 그렇게 많이 반복하다 보면 과거의 상황으로 다시 빠져드는 것이 오히려
힘들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조건화를 하기 위해서 뇌 안에서 신경회로로 자리 잡을 때까지 그 대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 만일 실제로 반복하기에 어떤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면 그것을 실천하는 상상이라도 자주 많이 하는 것. 이렇게 반복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이어가 볼게요. 다음 단계는 새로운 행동을 강화시킬 계획을 세우는 거랍니다. 그것을 성공했을 때 자신에게 어떤 보상을 줄 것인가에 대한 계획입니다. 담배를 완전히 끊고 1년 뒤에 보상을 줄 생각을 하지 맙시다. 그저 담배를 지금 피고 싶은데 딱 참은 그 직후에 바로 보상하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고 밀어냈을 때 그 순간 바로 자신의 어깨를 두드리며 칭찬하는 식입니다. 1년의 단기 목표나 중기 목표를 세운 다음에 하나씩 달성될 때마다 바로바로 자신에게 보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우울증에 빠져 있다면요,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다른 사람들이 물었을 때 의식적으로 환하게 웃으며 네,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대답할 때마다 그 즉시 자신에게 보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적절한 타이밍은 효과적인 조건을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농구팀이 완벽한 경기를 하는 도중에 감독이 굿이라고 소리치는 것이 경기가 끝난 다음 또는 휴식 시간에, 즉 나중에 라커룸에서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항상 그 일이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에 보상감과 연결시키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에게 전화하도록 만들고 싶다면요, 그 사람이 전화했을 때 바로 그때 즐겁게 반겨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이야기해줘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더 자주 전화하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이 해주길 바라는 행동과 기쁨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자신이든 다른 사람이든 바라는 행동을 했을 때는 바로 보상합시다. 자신이나 그 사람이 가장 선호하는 종류의 보상을 꾸준히 강화하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미소를 짓고 목표를 달성하는 장면을 상상하는 것과 같은 감정적인 보상도 좋습니다. 조건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창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보상 강화된 모든 감정적인 행동 패턴은 조건화되고 자동화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보상 강화에 실패한 모든 행동 패턴은 서서히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상이 5가지 단계입니다. 마지막 신경체계 조건화 정복 6번째 단계가 남았는데요. 마지막 스텝은 이거예요. 시험하라. 마지막 단계는 그걸 시험해보고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겁니다. 앤서니 라빈스가 조언하는 것은 원하는 미래에 상상하기라는 연습이라고 하네요. 만약 중압감을 느낄 때마다 담배를 피우고 싶은 충동이 아직도 일어난다면요, 그런 상황에서 담배를 태우는 대신에 책을 읽거나 조깅을 하는 등 더 바람직한 행동을 하고 싶어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겁니다. 과거의 감정이나 행동을 일으켰던 동일한 자극을 상상하고 이젠 그런 상황에서도 새로운 행동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게 된다면 이 새로운 패턴이 앞으로도 우리 행동을 이끌어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 볼까요? 우리 삶을 바꾸는 방법, 신경체계 조건화를 정복하는 6가지 스텝입니다. 이 6가지를 체계적으로 다 따라하셔도 좋고 이 중에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효과가 있겠다라고 마음이 확 동하는 것을 당장 시작해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지 당장 찾아내 보라. 두 번째, 지렛대 효과를 활용해서 지금 당장 변하지 않는 것에 끔찍한 고통을 연결시키고 지금 당장 변하는 것에 어마어마한 즐거움을 연결하라. 세 번째, 부정적인 패턴, 습관이든 감정이든 부정적인 패턴을 중단시켜라. 네 번째, 그 행동을 중단시킨 다음에 그것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행동 대안을 만들어내라. 다섯 번째, 그렇게 만들어낸 새로운 패턴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조건화하라. 조건화는 반복을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반복을 해도 좋고 상상으로 계속 반복해도 효과적이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자신이 실제로 패턴이 바뀌었는지 시험을 해보라. 이 6가지 스텝을요, 바꾸고 싶은 자신의 습관, 자신의 행동, 자신의 감정에 적용해 보시면서 하나씩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소원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조금씩 바꿔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 반복하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길이 생기고 무엇이든 하지 않으면 우리 머릿속에 있던 길은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이야기에서 재미있는 것은요, 그것을 직접 해도 좋고 그게 어렵다면 그냥 머릿속으로 바뀐 행동을 하는 상상만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 이 부분이 특히 흥미로웠네요.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 앤서니 라빈스의 신경체계 조건화에 대한 이야기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블로그 생의 즐거운 편지, 당 카카오 브런치 한재우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요,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욕을 북돋는 책,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부 비타민을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